23페이지. 자, 계약금 없는 계약. 여기 2003년 3월 13일 대법원 판결. 이게 언론에 참 많이 보도가 됐어요. 거의 뭐 방송, 신문 다 보도했는데 계약금 없는 계약의 효력의 문제입니다. 근데 언론 보도에서는 주로 이제 계약금 없는 계약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구속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는데, 대법원 사례는 조금 이제 사실 어렵습니다. 구도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조금 그 사안을 조금 이렇게 단촐하게 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 이 사안하고는 제가 좀 인연이 참 많은 것이, 이 부동산 이런 이 법률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의외로 계약금 없는 계약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계약금 없이 뭐 계약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참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아, 돈도 안 받고 무슨 계약을 하느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특히 제가 자주 본 경우가 개발 사업 하는데, 개발 사업 하는 데는 장기간 땅덩어리가 안 팔리고 장기간 방치돼 있던, 제발 좀 팔고 싶은데, 그런 상태에서 개발한 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줄게. 그것도 생각하는 가격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끔. 근데 다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거 조금 있으면 PF 금방 나오니까 계약만 해두고 돈 받아서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막 체결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약금이 하나도 없죠, 뭐. 근데 이제 그런 계약을 해두고 나서 파는 사람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아, 이거 좀 싸게 판 것 같다. 좀 막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서로. 아, 이게 평당이 얼만데 뭐, 너 싸게 팔았다, 손해봤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 계약을 끝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아, 뭐 계약금도 안 걸렸는데 무슨 뭐, 계약 무시할 수 있지.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들이 상담이 조금 있어서 연구를 좀 해보게 됐는데, 저도 사실 뭐 이게 계약금이 없는 계약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도 좀 접하기도 힘들고, 또 뭐 실무상으로 자주 생기는 문제냐, 그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상담에 이제 답을 해주기 위해서 판사들하고도 이야기도 좀 많이 해보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글을 이제 하나 발표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들은 생각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매매 대금을 10억으로 했는데 계약금을 1억 걸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관념은 서로 계약 당사자들 간에 그 계약에 대해서 어떤 느끼는 부담감, 느끼는 구속력, 이런 것들은 계약금 상당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계약금이 이만큼 걸려 있으면 그만큼의 상당의 부담, 내가 만약에 계약을 못하게 된다 라고 할 때는 그만큼을 희생하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으로 이게 생각을 하는 게 많죠. 그래서 10억인데 1억 걸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부담, 10억인데 2억 걸었으면 2억에 대한 부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그걸 조금 더 낮춰가지고 1,0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10만 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계약금이 없는 계약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에 좀 맞을 수가 있겠죠, 우리 보편적인 관념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론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여러 판사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자, 계약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죠? 계약의 구속력이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은 꼭 계약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계약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계약금이 없다 그래서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약을 자진해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약이에요, 해약. 해약. 그런데 해약은 잘 보시면, 한번, 해약, 여기 있다. 7페이지에 있네, 그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부한 때는. 교부한 때. 그러니까, 계약할 때, 교부한 때는 해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부하지 않은 때는 해약을 할 수가 없어요. 해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입니다, 지금. 이 판례가.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 논란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없는 계약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너무 이렇게 돈 안 받았다고 해서 언제든지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글을 적어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났더라고요. 고등법원에서 그 유사한 사안에서 계약금 없는 계약은 서로 부담을 안 가지는,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서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서로 약속한 것이다. 라고 해서 가볍게 쳐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이제 우리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국 그 주요 법원 판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건 아닌데 싶어서 그 판례를 조금 이렇게 비판하는 그 글을 한 번 더 실었어요. 그랬는데 그 판례가 대법원 가서 깨진 게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도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논리가. 계약금 없는 계약을 그런 식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구속력이 더 세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대법원 판례 좀 그 사안의 뼈다구라고 할 수 있고요. 뼈다구. 요 판례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아파트인데 갑 소유입니다. 근데 이 장모되는 사람이 을이 대리인으로 나왔어요. 그 병이 샀습니다. 병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인, 대리인, 매도인의 대리인, 장모, 그다음 매수인인데 계약을 하면서 당일날 매수인이 가지고 나온 돈이 없었어요. 다음날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모가 갑한테 연락을 하니까 아유, 그거 잘못 팔았다. 팔지 마세요. 나 인정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난 안 팔겠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안 팔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병은 무시하고 돈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냥 계약금을. 그러자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예금 구자로 넣었더니 다시 돌려오고 이런 식의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자, 이 사안을 이제 이렇게 보자면 이 사안에서 이 을이 이제 이 대리인으로 있는 요런 이걸 빼버리고요. 이걸 빼버리고 지금 이것만 한번 보죠. 을이 끼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 간의 거래만, 그러니까 돈을 안 받은 상태에서 계약 끝내겠다라고 했더니만 상대방은 돈을 넣어버렸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처럼 계약금이 안 걸려있는, 계약금이 없는 계약에서 계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나 계약 싫어, 안 할래. 이렇게 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계약이 살아있는 셈이잖아요. 내가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더라도 계약은 그렇게 해서 무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병이 돈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계약금이 들어간 거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거든요. 진행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뼈다구인데, 이 사안은 일단은 을에 대해서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 을이 만약에 빠진다면 두 사람 간의 부분은 계약이 계약금 안 걸렸다 그래서 계약 안 할래 라는 그런 의사표시로서 계약이 끝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고, 고등법원은 계약금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나 안 할래 라고 함으로써 계약이 끝났다. 그래서 아무런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라고 판단한 게 결정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그런데 지금 을이 지금 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이 소송을 이제 갑과 을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계약이 이제 돈 줬더니만 돈도 돌아오고 이러니까 계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를 갑과 을을 상대로 이 케이스에서는 했는데, 1심에서는 이제 재판에서는 갑, 을 모두 을에게 매매 계약을 위임한 적이 없다 라는 것으로 갑도 을도 모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난 장모한테 위임한 적 없다. 장모도 내가 사위한테 받은 적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을의 대리권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대리권이. 그런데 을의 대리권의 입증은 병한테 있습니다. 대리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어떻게? 위임장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 있어야 되죠. 근데 없어요. 그냥 장모가 나왔으니까 그냥 계약을 한 겁니다. 믿고. 근데 나중에 분쟁이 되니까 부인해버리잖아요. 둘 다.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갑에 대해서 패소, 을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 이렇게 났어요. 1심은. 이유는 이제 을이 이제 위임 권한이 없이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으로서 민법 135조에 따른 무권 대리인의 책임. 25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무권 대리인의 책임 규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을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인정하되, 지금 이런 사안을 봐서, 그동안 분쟁의 경위를 봐서 다음 날 안 나겠다라고 하고 돈 받으면 바로 돌려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게 계약금 걸린 게 얼마입니까? 얼마인가? 4,500인가 좀 지급하는데 얼마인가요? 6천이죠. 6천. 계약금이 6천이 갔는데 6천 중에서 2천 얼마가 인정됐죠? 2천만 원. 계약금 중에서 이제 원래는 계약서상에 지금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 조항에 따라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 손해배상의 책임은 을도 무권 대리인으로서 그대로 가지게 되는데,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 빨리 해제의사 표시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돈도 금방 돌려주고 이런 걸로 봐서는 6천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2천을 적당하다라고 해서 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승소. 이렇게 1심 판단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 가서 그 논리가 바뀐 거예요. 1심이 이 을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배상 책임을 인정해준 논리는 이 계약금 안 걸린 상태에서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해서 의사표시로 인해서 계약이 죽여지느냐, 계약이 없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판단에서 이제 차이가 난 거예요. 1심은 안 된다.
그리고 계약이 죽느냐? 안 된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치열하게 싸워서 죽었다, 계약이. 그렇게 해서. 계약금 안 걸린 상태에서 해약의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해서 을에 대해서 2천만 원 배상 책임을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이 대법원 올라가서 다시 뒤집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작 이제 이 사람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위임 권한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예 빠져버리고 이 사람을 두고 치열한 법률이 공방을 했었는데 이게 뭐 그 걸린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론이 복잡한 거죠. 2천만 원 두고 지금 싸우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제가 아까 좀 이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생략할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25페이지에 그 밑에 부분 한번 보시면은 법 조문인데요. 타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을이 지금 아파트 소유권을 갖고 있지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이행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라고 봐요. 면적으로. 그러니까 이행됐을 때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소설 판례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배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약금 일부만 이제 수수된 경우, 이거는 어떤 뭐 크게 어떤 이론적인 그 틀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사실 논제입니다. 우리가 뭐 분양할 때 이렇게 사실 뭐 대금의 10% 계약금 이렇게 보통 거는 게 일반적인데 이 부동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금의 10%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에 계약을 의도하지 않고 왔다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동해서 그냥 계약서 쓰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매덕에 10% 몇천 이런 부분이 바로 마련이 안 되니까 그냥 있는 돈 끌어가지고 또 통장에 있는 돈 해서 쏴서 그 일부만 이제 놓고 가는 계약서를 쓰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나중에 이행됐더라면 뭐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이행이 안 되고 뻐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억에 계약금 1억인데 계약금 1억 써놓고 1,000만 원은 지금 내고 뭐 9천만 원은 이틀 뒤에 낸다. 이런 식의 계약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이틀 사이에 나머지 9천이 이행이 안 되고 그냥 그 끝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사례에 나온 케이스는 이제 분당의 아파트를 판 케이스인데 계약금은 총 5,500. 그다음에 5,500인데 그날 계약 당일날 건너간 돈이 준비된 돈이 350만 원밖에 없어서 350만 원만 건너갔어요. 그런 케이스에서 그 매도인이 계약을 끝내고 싶어서 받은 350만 원의 두 배를 주고 계약을 끝냈습니다. 두 배를 주고 공탁을 해버리고 계약 해지 통지를 했어요. 자, 이럴 경우에 그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느냐 하는 거, 그 논란입니다, 결국. 근데 여기서 쟁점은 계약금은 지금 5,500, 계약금은 5,500 걸었는데 실제로 지급된 돈은 350만 원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약의 기준이 되는, 또는 이 케이스는 지금 해약인데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그 계약금이라는 건 뭐냐? 약속한 돈 5,500이냐? 실제로 지급된 돈 350만 원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죠. 만약에 이게 그 실제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 5,500, 약속된 돈 5,500이 계약금이고 그 돈이 뭐 이렇게 되어야만, 지급돼야만, 두 배가 지급돼야만 계약을 끝낼 수 있다. 해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해약 처리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받은 350만 원과
5,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50만 원에 100만 원 그냥 돌려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해약의사 표시를 한 거니까 적법하게 해약이 된 게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해약을 하려면 2배를 주는 의사 표시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2배를 안 돌려주고 그냥 2배 돌려줄게 말만 한다든지 또는 그게 못 미치는 돈만 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해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결국은 이제 어떤 계약금에 해약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계약금이 뭐냐, 5,500이냐 350만 원이냐 라는 걸 두고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1, 2심 모두 이 사건에서는 5,500만 원이 계약금이다. 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5,5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금 계약이 실제로 꼭 지급돼야 되는 요물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 꼭 지급돼야만 성립되느냐 이런 이제 논쟁이 학설상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물 계약이라는 성격을 엄밀하게 보자면 실제로 건너가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거다라고 하고 3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텐데 이 판례는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근데, 이제 재판 준비하면서나 또 여러 판사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결국은 이게 어떤, 요물 계약과 같은 형식적인 건너간 돈, 요물 계약성에 비추어서 건너간 돈만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결국은 판사들은 이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약간 두리뭉실한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당사자가 해약이나 위약의 기준으로 삼았던 금액을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약속이 뭐냐라는 걸 해석해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아마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역시 이 판례도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지금 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 피고가 이제 매도인인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약정 계약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하는 등 약정 계약금 약간 5,500입니다. 이 5,500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이 명백한 이상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해제권 유보 약정의 기준으로 정한 계약금은 피고가 실제 지급한 350만 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인 5,5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런 점을 중요시해서 이 계약에서는 해제권 유보 약정의 기준으로 정한 계약금, 해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계약금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계약금을 약정을 했느냐라는 판단을 할 때는 여기서는 5,500만 원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 30페이지에 그 99년도 10월 판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는, 계약금이 없어서 돈을 못 줬는데, 계약금 준 것으로 하고, 예를 들면 매매 계약 10억에 계약금 1억인데, 계약금 1억이 없어서 준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줬는데 다시 받아갔다. 계약금 1억 줬는데 다시 매수인이 받아갔다. 라는 것으로 해서 보관증을 하나 받아놨습니다. 현금 보관증을. 그러니까 매수인이 현금 보관증을 하나 써준 거죠. 매도인한테. 내가 당신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런 걸 하나 써준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해약을 하려면 1억 내야 된다. 1억 내야 된다. 그런 지금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약하려면은 돈 내야 된다. 위약하려면 배상
그 배상해야 된다. 돈을. 그런 케이스입니다. 91년도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 판례는 위약금이 문제된 케이스고, 91년도 판례는 한번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99년도 판례는 위약금, 99년도, 그 다음에 91년도 판례는 해약금. 논리는, 케이스는 똑같은데요. 이게 해약을 하느냐, 이제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이냐, 라는 문제에 따라서만 다릅니다.